천연 염색을 해야 되겠다 애들이랑. 그러면 목화를 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랑 빵을 만들겠다 같이. 그러면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화덕을 만듭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하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는 1년 동안 밀을 심어서 빵을 만드는 전 과정을 아이들이 다 하고 그 과정에서 물화생지를 포함한 모든 과목들을 그 프로젝트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목화 심고 목화 따서 씨 빼내고 실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레 만들어야 되고 물레로 실 만들면 천 짜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배틀 만들어야 되고 배틀 만들고 나면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거 만들어 놓으면 염색하려면 염색 재료 구하러 가야죠. 그리고는 정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염색된 손수건을 천연 염색된 손수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얀색 하나 사가지고 염색에다 고무줄 이렇게 띵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연 염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 앞뒤로 과정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나에 대한 아이디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것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아까 미들 과정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통합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간디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으로 세운 게 이제 그 목화를 심고 면화 생산을 하고 그걸로 이제 그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어서 영국의 방직 산업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간디는 이 물레 하나를 가지고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간디가 세운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한 과정을 이렇게 그 적어놓은 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아침에 딱 등교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 이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침에 뭐 했니? 물레 30분 돌렸는데요. 그러면 그 물레가 무슨 나무로 되어 있든 모르겠는데요. 그 나무는 오크라고 하는 나무란다. 그 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 나무는 예를 들면 서천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자라는 나무야. 오늘은 서천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바퀴 둘레가 일정한 길이에요. 이 길이가 다 똑같아. 물레의 크기가. 왜냐하면 이 실을 잡는 분들이 내가 얼만큼 실을 만들었는지를 단위로 일정하게 서로가 통일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 실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지름을 일정한 크기로 합니다. 아주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 크기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왜 쇠로 만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화는 어떤 데서 잘 자라는지 아냐 그러면 어떤 데서 잘 자랍니다. 인도에서는 목화가 잘 자라겠느냐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인도에서도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자라는 데서 목화를 많이 길러서 잘 자라지 않는 데랑 교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섬유를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데 만약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는 나중에 좀 또 인도가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레 하나에서 과학, 수학,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의 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정하든 간에 그럴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자꾸 일본 사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하는 그린 커튼, 녹색 커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례가 중요한 건, 이걸 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몇 도씩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름철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자생종, 일본에서는 뭐 유주나 뭐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여기서 딴 걸 실제로 급식에서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두루 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는 하면 30분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 사례 아시죠? 히포롤러 또는 플레이 펌프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청년은 실업, 에이즈 중독, 뭐 마약 중독, 에이즈, 뭐 그런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난장판이고 어른들의 대부분은 실업 상태이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5살이 되기 전에 죽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 물 기르러 누굴 보내냐면 여학생들을 보내요. 남자애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학교에 가면 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자꾸 전염병에 걸려옵니다. 보건 상태가 엉망이니까. 그런 마을에 이 저 플레이 펌프가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또 플레이 펌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만 않았다 그런 그 추가적인 리포트들도 있긴 한데 그건 뭐 또 저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지하수 고갈 또는 지표수 문제라고 하는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의 실업이라든지 또는 여성 차별의 문제라든지 보건위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빈곤에 관련된 문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숲을 생물학적인 숲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곳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문화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다른 얘기라서요. 이거는 중국의 대학 캠퍼스인데 논이에요. 곳에 여기에 세미나나 이런 걸 여기 논 중간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 우린 중국한테 이기긴 틀렸다 그런 생각.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단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어쨌든 끝까지 잘 마치고 나면 아 우리가 해냈어 너도 대단해 나도 괜찮아 이런 자기 존중감이 생기게 되고 또 서로 친구들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 각자가 다양하게 잘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각자 잘하는 게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사실은 갖게 돼요. 준 전문가가 되어가고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메인 트랜스퍼라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탐구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주제를 바꿔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제별로 다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모둠에서는 다른 주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발표하고 옆에서 뭐 하나 이렇게 끼웃거리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그리고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계속 아이들과 하면서 느낀 공통적인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결국은 오버했는데요. 질문을 한 2분만 2분이 아니라 2분, 시간적으로 2분만 받고 쉬면서 그 숲으로 잠깐 이동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보신 사례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실까요?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주제가 다 다른데 네. 하나의 컨텐츠가 컷이라는 거에 공통된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끌어오는 방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윈윈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하나를 좀 양보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메뉴를 시킬 수 없고 한 가지 메뉴를 정해야 된다. 만약에 짜장 메뉴는 짜장면으로 통일해야 되고 불행하게도 짬뽕이면 짬뽕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수결 하나 아니에요? 다수결 말고 다수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한 가지로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짜장면이라고. 아니요. 한 가지는 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 메뉴를 뭘로 정할지는 이제 의논해서 정하면 되는데 각자가 먹고 싶은 게 좀 달랐던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메뉴를 정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돈 낼 사람이 정해.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그걸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각자 의견이 다른데 지금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가 던져진 거라고. 그래서 찾아봐야 돼. 아이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교황식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후보가 있다면 그 중에 무작위로 투표를 한 다음에 만장일치 이럴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고 돈 낼 사람이 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예를 들면 짜장면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7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수결 하나밖에 없는 줄 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얘네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없으시면 시간이 꽤 돼서 이동을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지금 만약에 가서 숲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온다면 12시. 12시까지. 네. 그냥 살짝 산책만 하고 와도 네. 이제 네. 가는데 벌써 20분. 아까 5분에서 10분이면 가시는